안녕하세요. 책골라주의 조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MIT 챌린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MIT에 정식 입학을 하지 않고도 1년 만에 그 MIT 과정을 마스터한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울트라 러닝의 스캇 영입니다. 대박이죠? 이분은 MIT 챌린지 뿐만 아니라 4개 나라를 3개월씩 옮겨 다니면서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스페인, 브라질, 중국, 한국 이렇게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책은 무언가를 배우는데 미쳐있는 사람들, 학습 동기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도 뼛속까지 울트라 러너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도 좋은 책이죠. 이제는 평생교육의 시대니까요. 이 책은 총 14장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론 부분은 9개의 울트라 러닝 법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좋은 점을 쭉 설명하기 전에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9개의 법칙 중에서 이미 대부분의 법칙들이 낯익은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이나 학습법은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국내의 학습법이나 공부법 책이 더 디테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무언가를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탁월하다는 뜻이겠죠. 또 우리는 워낙 경쟁이 심한 시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학습법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 책의 제목인 울트라 러닝과 관련된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요. 또 본론에 있는 그 9가지의 법칙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 3가지만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 러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울트라 러닝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Here we go. 저자 스캇 영이 이 책을 쓴 목적은 2가지입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첫 번째, 울트라 러너의 위대한 업적을 전달하는 것. 2번째,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정리하는 것. 즉, 울트라 러너의 성공 스토리와 그들의 학습 전략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찾은 그 울트라 러너들의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4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흥미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더 몰입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울트라 러너들은 돈을 더 벌려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 자체가, 그 학습 자체가 재밌어서 몰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째, 이들은 엄청나게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최적화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번째, 학습 동기가 엄청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4번째, 공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적극성을 말할 수 있죠. 기존의 관행이나 어떤 자격이 희생되더라도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울트라 러닝의 정의란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강도이기 때문에 편리한 학습이 아니라 자신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울트라 러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감과 능력입니다. 결국 울트라 러닝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신감을 얻고 싶은 것이고 정말로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 소개된 9가지의 법칙들 중에서 제가 3가지만 골라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학습입니다. 메타라는 뜻은 무언가에 넘어 있는, 무언가의 상위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학습은 학습에 관한 학습. 학습을 하고 있는 나를 학습하는 것. 메타학습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나갈 수 있는 지도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타학습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학습 목표, 학습 전략, 학습 방법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메타학습을 잘하는 것이죠. 저자는 메타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주어진 시간의 10%를 이 메타학습에 쓰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한 달의 시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3일 정도는 메타학습에 관련된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인지를 고민한다든지 또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다든지 또 진도를 짜본다든지 이런 것이 메타 학습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법칙은요. 법칙 6번째, 피드백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피드백을 두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드백 상황에 놓이는 것은 다른 일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학습을 하도록 촉구한다. 자신의 작업에 관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결국 피드백이 제공하는 정보적 이점보다 이런 동기부여의 이점이 훨씬 크다. 그렇죠? 우리도 운동을 할 때도 운동 감독님이 보시는 것과 보시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또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이 차이가 있죠.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법칙은 법칙 9번째, 실험이라는 법칙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용구가 나오는데요. 결과, 어째서 수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냐고? 나는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수천 가지나 알고 있다. 즉,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토마스 에디슨은 그런 멋있는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제가 한때 반 고흐라는 화가에 빠져서 그 그림들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울트라 러닝을 공부하면서 제가 왜 그랬었는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반 고흐의 이 실험 정신이 너무나 멋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실험에 관한 이 챕터에서 반 고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반 고흐는 여러모로 이상한 사람이죠. 대부분 예체능의 대가들은 조기 교육을 받거든요. 반 고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공식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솔직히 미술 재능도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었을 정도니까요. 더욱이 너무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서 인간관계가 참 안 좋았습니다. 또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 고흐는 전 세계가 칭송하는 그런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그의 실험 정신을 강조합니다. 반 고흐는 화가라기보다 오히려 실험가에 가까웠거든요. 기존의 전통적인 화법이나 재료, 소재 이런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들을 창조했습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여론과 반응도 반 고흐의 열정과 실험 정신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는 분명한 울트라 러너였습니다. 저자는 울트라 러너들이 시도하는 실험 전술들을 설명해 줍니다. 반 고흐를 떠올리면서 그 전술들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1번, 따라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2번, 방법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라. 3번, 새로운 제약을 도입하라. 최고의 혁신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 4번, 관련 없는 기술들을 결합해서 자신의 강력한 힘을 찾아라. 5번, 극단을 탐험하라. 생각해보면 실험적 마인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입니다.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끊임없이 실험하라. 그러면 성공을 경험한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울트라 러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울트라 러너들은 전통적인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학으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유튜브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또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신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지니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울트라 러너만큼 재수없는 사람이 없겠죠? 저도 독서에 있어서만큼은 울트라 러너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인문학 분야라면 어떤 책을 주셔도 한 권 정도는 거의 마스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두 권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어도 세상에는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수억 권의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제 자신이 뭔가 숙연해지고 또 겸손해집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겸손함을 겸비한 울트라 러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나눠줘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울트라 러너라면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께 이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직장인들의 로망,
퇴사에 관한 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퇴사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